안녕하세요. 전 시간 이어서 전 시간엔 그 종속 접속사 중에 부사절 접속사 했고요. 이제는 이제 형용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이제 이렇게 차례대로 나갈 건데 그 중에 이제 형용사절 접속사부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기초적인 건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세요. 153페이지를 보면 그 맨 위에 제목에 관계사와 의문사라고 나오는데 의문사 우리 맨 처음에 기초편에서 배웠었는데 그 의문사의 종류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먼저 의문 대명사 옆에 사람을 몰랐을 때는 또 격에 맞게 who, whose, whom 그리고 사물을 몰랐을 때는 what 그리고 이제 사물이지만 그 선택 범위가 있을 때 주로 선택 의문문에 쓰는 게 which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의문 대명사고요. 바로 밑에 의문 부사가 4단어 when, where, why, how 그리고 이제 이 단어들은 우리가 이제 뜻을 다 알아요. 뭐 누가, 누구의, 누구를, 어느 것, 무엇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의문문에는 또 종류가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의문사 없는 의문문, 의문사 있는 의문문 또 부가 의문문, 선택 의문문 이렇게 쭉 있었고 마지막에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 나왔죠. 그래서 다음 줄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원래 정상적인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분이 되는 것 이걸 간접 의문이라고 하는데 간접 의문문은 평서문 어순이다.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쫙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음 줄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다. 이렇게 저 복습 삼아 할 테니까 잠깐 보세요. 간접 의문문 설명해요.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분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의문문은 대표적으로 의문사 없는 의문문과 제일 기초적인 의문문, 의문사 있는 의문문 이렇게 이제 2가지로 나뉘거든요. 이랬던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한 부분이 되려면 먼저 의문사 없는 의문문은 접속사로 if나 whether를 써주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그 의문사를 접속사로 써주고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의문사를 접속사로 써준다고 그랬어요.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나 whether를 접속사로 쓰고 의문사가 있을 때는 그 의문사를 접속사로 쓰고 그리고 이제 위아래 똑같이 남아있는 것을 평서문 어순으로 주어 동사 이렇게 평서문 어순으로 써주면 이 모습이나 아니면 이 모습 이걸 간접 의문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if와 whether와 의문사는 바로 접속사 중에서도 명사절 접속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명사절 접속사 일부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라고.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의 제일 기초적인 건 대시고요.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 통해서 if와 whether 그리고 의문사가 명사절 접속사라는 거 배웠고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를 쫙 정리하면 이게 바로 명사절 접속사예요. 여기서 that은 뜻 없고 if와 whether는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의문사는 방금 해석한 것처럼 의문사의 뜻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래 이제 이게 지금 명사절 접속사예요. 그러면 좀 이따가 명사절 접속사 할 때 한번 다시 나열을 해줄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명사절 접속사는 이제 조금만 더 배우면 일부만 더 배우면 완전히 끝나버려요. 근데 이제 이 일부가 관계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앞부분 간단하게 복습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154페이지부터 관계사가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까지가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여기 아주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큰 흐름만 잘 기억해주면 돼요. 큰 흐름만. 기본적인 거 꼭 이해를 한 다음에 큰 흐름만 잘 기억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기초적인 문장 가지고 전체적인 설명을 쭉 한 번에 끝낼 거니까 책을 잠깐 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형용사절 접속사를 배울 거예요. 자, 154페이지.
맨 위에 보면 관계사라고 그래서 관계사의 종류, 원래는 3개인데 조금 덜 중요한 건 하나 빼고 관계 형용사는 빼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리고 바로 아랫줄에 간단하게 뭐라 적혀 있고요. 1번 관계대명사 해서 그 표 있죠. 표를 잠깐 보세요. 선행사라는 말이 나오고 선행사 밑에 보면 사람이냐 사물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이 쭉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가보면 주격, 소유격, 목적격 돼 있는데 먼저 차례대로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관계대명사가 who, whose, whom. 의문대명사랑 똑같죠. 형태가. 그 다음 선행사가 사물, 동물일 때 주격에는 which, 소유격에는 whose도 되고 of which도 되고 목적격에 which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which가 관계대명사로도 쓰이는구나. 의문대명사도 쓰이지만 또 그 다음 줄에 보니까 이제 의문대명사는 아니지만 that은 선행사 상관없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that을 쓸 수가 있는데 that은 소유격은 없어요. 그 다음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그게 what이에요. 그러면 단어만 놓고 보면 that을 제외하고는 의문대명사랑 관계대명사는 형태가 완전히 일치해요. 그러면 의문사랑 관계사를 또 구분을 할 줄 알아야겠죠.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리고 한 장 넘겨보세요. 157페이지. 관계부사라고 나오는데 거기 또 선행사의 종류 나오잖아요. 그 선행사를 보면 대표적 선행사라고 그래서 또 선행사 밑에 구분이 돼 있죠. 근데 좀 전에 관계대명사 구분과는 기준이 달라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나누는 기준이 사람이냐 사물이냐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 여기서는 기준이 선행사 기준이 시간, 장소, 이유, 방법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관계부사는 아까 의문부사 4단어랑 똑같아요.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그러면 지금 책을 먼저 본 이유는 종류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한 거예요. 종류를. 자, 이제부터는 기본적인 문장을 가지고 하나를 설명을 할 테니까 그 설명을 이해를 해보세요. 자, 근데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문장으로 인한 설명, 문장 가지고 하는 설명을 들으면 훨씬 쉽거든요. 근데 그것 이전에 먼저 이제 진도를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이론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지금 만약에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쫓아와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문장을 가지고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주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생각하면서 들어요. 관계사는 일단은 이제 제목부터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관계사는 종류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빼버리고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 이 2개에 집중해서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관계사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관계사 이 2개 또는 관계 형용사까지 3개 이것들은 합쳐서 관계사라 부르고 관계사는 결론은 형용사절 접속사예요. 즉 우리 종속 접속사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형용사절 접속사가 지금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관계라는 말은 이 접속사라는 말을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불렀다라고 생각을 해두고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관계 대명사라는 이 대명사, 관계 부사라는 이 부사 여기서의 차이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는 결론은 이래요.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대명사의 역할을 같이 하는 거고 관계 부사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부사의 역할을 같이 하는 거고. 자, 이제 차이점. 관계대명사 뒤는 반드시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여기서 이제 이 불완전하다는 걸 다음에 또 설명을 해줄 테니까 어떤 걸 불완전하다고 하냐면 관계대명사 뒤를 보니까 주어가 없을 때도 있고요. 목적어가 없을 때도 있고 보어가 없을 때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없을 때가 있어. 이런 걸 불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같은 게 없을 때. 그런데 불완전하더라도 문장의 동사는 반드시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요 동사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종속절의 동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관계부사는 부사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뒤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그래서 문법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독해할 때는 그냥 이거 굳이 안 따지더라도 우리가 이제 구분만 해놔버리면 될 수 있는데 문법 문제에서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빈칸을 두고 관계대명사를 쓰냐 관계부사를 쓰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뒤가 완전한 문장이냐 아니면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냐 이거 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 얘기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음에 문장 가지고 설명할 때 이해를 하고요. 자, 이랬다고 해요. 자, 이제 공통으로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반드시 앞에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명사의 명칭이 바로 선행사예요. 그러면 방금 책 보면서 했던 게 이해가 되나 보세요. 만약에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 경우라면 선행사의 기준은 사람이냐 사물이냐를 따졌어야 되는 거고 관계부사를 쓸 거면 똑같이 선행사는 명사지만 관계부사를 쓰려면 요 명사의 뜻이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렇게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를 쓸 때 선행사의 기준 사람, 사물 관계부사는 기준이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이제 관계사 앞에 선행사라 부르는 명사가 있죠. 그 다음에 관계사가 이끄는 절이 이제 어디선가 끝이 날 거 아니에요. 이 끝을 찾을 수 있어야 우리가 문장 분석이 가능해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문장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러면 이 끝을 찾기 위한 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독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디선가 끝이 났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관계사나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어떤 단어인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의문사랑 형태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선가 끝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이 났어요. 그러면 관계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끝까지를 통째로 묶어 놓으면 이제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관계사절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의 역할이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품사는 바로 형용사. 그래서 이게 바로 종속절 중에 관계사가 이끄는 절이 바로 종속절 중에 형용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바로 형용사절 접속사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이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형용사절, 관계사가 이끄는 절이 형용사절인 이유,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또 하나 특징이 뜻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의문사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관계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 그러기 전에 의문사와 관계사의 차이점을 먼저 여기서 짚고 넘어가요.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단어 외우는 부담은 없지만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자, 의문사와 관계사는 의문사와 관계사는 단어의 형태가 똑같고 그 다음에 대명사, 부사 이런 구분도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의문사냐 관계사냐의 구별하는 첫 번째 바로 선행사. 우리 방금 전에 간접음문 얘기를 할 때는 선행사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관계사 얘기를 할 때는 선행사라는 말이 나왔죠. 의문사는 선행사가 없어요. 관계사는 선행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차이점. 두 번째, 의문사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아요.
누가 누구의 누구를 언제 어디서 이런 거. 근데 관계사는 뜻이 없어요. 이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요게 두 가지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 놓은 상태에서 문장에서 WH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의문사냐 관계사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문장 분석도 할 수 있고 뜻이 있고 없고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알아야 이제 우리가 영어 문장을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근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관계사도 접속사로 쓰이지만 의문사도 접속사로 쓸 때가 있잖아요.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간접의문문. 그러면 접속사라는 점에서는 다시 또 공통점이잖아요. 그리고 종속 접속사라는 점도 공통점이에요. 근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아가면 이제 차이점이 또 드러나. 관계사가 이끄는 절은 선행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종속 접속사 중에서 형용사절 접속사고, 형용사절 접속사. 의문사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그랬죠. 선행사 없고 간접의문문에서 배웠던 명사절 접속사. 바로 이렇게 다시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차이점의 핵심은 선행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점. 그것에 의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안 하고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요걸 이제 평소에 계속 연습을 해둬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의문사와 관계사는 구별했어요. 자, 그 다음 관계사가 여기까지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끝을 아는 방법. 이 끝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문장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들어갈 거예요. 관계사의 범위. 이 끝을 찾는 것을 이렇게 불러요. 관계사의 범위라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끝까지. 뭔 얘기냐면 선행사가 앞쪽에 있는데 이 앞에 정상적인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에 해당되는 관계사가 나오면 문장의 끝까지가 관계사가 이끄는 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컴마까지. 근데 이 컴마라는 거는 처음에는 조금 이건 뭔가 싶을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관계사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다 보면 동사가 나오죠. 여기 완전한 문장에는 당연히 동사가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봐요. 관계사 앞에 있는 명사 있죠. 이 명사가 만약에 문장의 주어였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관계사가 이끄는 절이 쭉 와서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와야 되냐면 문장에 동사가 와야 돼요. 이렇게 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주어 나왔죠? 그 다음에 관계사 왔죠? 거기서부터 천천히 내려가면 이게 바로 첫 번째 동사고요. 또 쭉 내려가면 여기 두 번째 동사 나오죠? 바로 이거. 요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사의 범위는 두 번째 동사 앞까지. 이렇게. 이걸 이제 연습을 해서 기억을 해놓은 다음에 연습을 해서 이걸 찾아낼 줄 알면 이제 독해가 몰랐을 때 독해와 이제 알았을 때 독해는 확연하게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러면 이제 해석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관계부사는 부사기 때문에 무슨 주격, 소유격, 목적격 구분이 없지만 관계대명사는 대명사기 때문에 주어 대신에 쓰면 주격, 목적어 대신에 쓰면 목적격 이런 구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만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관계대명사는 아까 그 표도 봤겠지만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있고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뭐 중학교 과정에서 관계사를 정확하게 배운 학생들은 지금 설명을 듣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관계사를 좀 가볍게 넘겨버리고 좀 공부한 지 또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겠지만 이제 문장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배울 문장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론으로 먼저 정리를 해둬요.
관계대명사니까 이제 뒤는 불완전하다. 왜 불완전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완전하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주격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다시 말해 동사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단어의 주어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바로 이 단어의 주어 대신에 쓴 거예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뒤는 주어가 없고 동사부터 쭉 나와야 돼요. 자, 이제 여기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 대신에 쓴 거예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는 나오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또는 주어 동사는 다 갖춰졌는데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거나 동사의 목적어가 없거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요. 동사의 목적어가 바로 이거예요.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바로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목적어를 빼고 뒤를 보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여기 주어를 빼고 뒤를 보니까 불완전한 거고. 자, 그 다음 조금 개념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만 연습하면 똑같아져요. 소유격은 우리가 알기로 뭐뭐의 뜻을 가진 걸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소유격 대신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격이랑 똑같이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온다고 강조했었죠. 이렇게 이제 명사가 오겠지. 그리고 그 명사 뒤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명사를 빼고 따지는 거예요. 명사 뒤는 이렇게 주어가 없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과 이걸 합쳐서 여기에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상태에 다 될 수 있으니까 이것과 이걸 합쳐서 그냥 이렇게 쓰기로 해요.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대명사도 격에 따라서 주어가 없을 수도 있고 목적어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근데 어떤 관계대명사든 간에 앞에는 선행사가 반드시 있어요. 명사, 요게 바로 선행사. 그래서 이제 관계사가 이끄는 절, 요 끝을 찾는 건 여기서 배웠죠. 끝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관계사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 그래서 이게 바로 형용사절. 이게 바로 형용사절 접속사. 이렇게.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준 이유는 아까 좀 진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도 했었는데 지금 이걸 해주는 이유는 먼저 알고 그 예문 같은 거를 이제 분석을 해버리라고 먼저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좀 전에 요런 거 얘기해 주려고 지금 이론을 먼저 한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뭘 추가로 배워야 되냐면 일단 여기다 써보세요.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략이 안 됐다면 우리가 단어를 쉽게 알고 있으니까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끝만 배우면 되는 거니까 요게 생략이 안 된다면 근데 생략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어쩔 때 생략됐는지를 알고 생략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어쩔 때 생략이 가능하냐면 여기 보면서 하세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만약에 뒤를 봤더니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바로 이거였던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던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에 요 자리로 보낼 수도 있어요. 여기 있던 걸 요 자리로 또 여기 있던 걸 요 자리로 다시 보내도 되고 어쨌거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단 전치사가 앞에 있으면 생략 못해요. 근데 그때도 만약에 생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전치사를 제자리로 다시 보내. 그 상태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생략됐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괄호를 열지. 그리고 끝을 닫고 해서 이렇게 수식.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뭐 했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거 첫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단독으로 생략이 가능해요.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한데 방금 말한 거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생략 못한다고 그랬죠? 그 경우에 그때는 단 전치사를 뒤로 보내라.
전사를 뒤로 보낼 것. 이렇게. 자, 다음 두 번째. 주격관계대명사도 생략을 할 때가 있는데 단독으로는 생략 못해요. 어쩔 때만 생략할 수 있냐면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자리에 일반 동사 말고 비동사가 있을 때, 비동사가 있을 때 한해서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를 합쳐서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여기다 이제 적어 놓으세요. 두 번째,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있을 때는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를 합쳐서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목적격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해 줄 테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부분하고 이게 바로 연결되거든요. 기억이 나나 보세요. 주격관계대명사가 왔어요. 근데 바로 뒤에 비동사가 있어. 그러면 비동사 뒤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거. ing 있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이렇게 ing 나오면 우리가 이제 뭐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그러면서 이런 거 진행의 뜻이라고. 그리고 수동은 아니니까 능동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또 하나.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올 수도 있죠. 그러면 BPP 이거 우리 수동태다 라면서 배웠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수동이죠. 그래서 이제 ing 뒤에 뭐가 쫙 나오고 pp 뒤에 쫙 나올 거 아니에요. 진행형을 만드는 ing는 현재 분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건 과거 분사고.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우리가 합쳐서 분사라고 배웠어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러면서 배웠었다고. 분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현재 분사 또 하나가 과거 분사. 그런데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쩔 땐 현재 분사를 쓰고 어쩔 땐 과거 분사를 쓰냐라는 걸 우리가 예전에 했었는데 바로 여기서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는 그러니까 원래 주격관계대명사 있었다면 이 이하가 선행사를 이렇게 수식을 했을 텐데 방금 관계대명사의 생략에서 이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이렇게 같이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략을 하고 나도 뜻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있던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명사, 선행사라는 명사를 바로 수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분사는 바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현재 분사는 뜻이 이렇게. 과거 분사는 뜻이 이렇게. 그러니까 뜻이 뭐냐에 따라서 현재 분사 쓰냐, 과거 분사 쓰냐를 우리가 구분하는 연습을 했었던 거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장을 좀 짧게 하나를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걸로 추가로 이해를 해보세요. 방금 이런 말 좀 어려웠으면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 관계부사 뒤는 완전 이런 말이 어려웠으면 지금 이 문장 가지고 연습을 해요. 그리고 그 책의 연습 문제를 보면 이렇게 두 문장을 주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 이런 연습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굉장히 귀찮고 어렵고 그래서 하기 싫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여러분들이 문장에 익숙해져서 이론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대충 공부한다고 이게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꼭 이런 류의 문제가 있으면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연습하고 해답 맞춰보면서 틀렸으면 뭐 틀렸는지 또 확인하고 이렇게 꼭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책에 일부러 이런 류의 좀 귀찮지만 이런 류의 문제들을 넣어놨으니까 꼭 복습을 하세요. 자,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라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접속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무슨 접속사를 쓸까 따질 거 아니에요. 이때 이 두 문장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앞문장의 the house와 뒷문장에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이런 특징이 있을 때만 접속사 중에 바로 관계 대명사를
사용해서 연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앞문장과 뒷문장에 같은 뜻을 가진 명사나 대명사가 없다면 이건 사용 못해요. 반드시 같은 뜻을 가진 명사와 명사 또는 앞에 명사가 한번 나왔으니까 이 명사가 뒤에 또 나오면 대명사로 바뀌어 써져 있는 거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어차피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집이겠구나 라고 하니까 더 하우스와 요 이시 같잖아.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명사와 대명사가 지금 있는 두 문장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바로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잘 들으세요. 이때 앞문장에 있는 이 the house 있죠. 이걸 선행사라 부르는 거. 그리고 선행사와 같은 뜻을 가진 명사와 대명사가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그래서 저걸 선행사라 불렀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선행사와 같은 명사 또는 대명사가 있죠. 바로 이 단어 대신에 또는 이 단어 대신에 바로 관계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니까 관계 대명사를 바로 여기 선행사 바로 뒤 문장과 문장 사이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 테니까 보세요. This is the house 썼죠? 그 다음에 이제 the house나 it 대신에 관계대명사를 써요. 썼다고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he lived in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해서 한 문장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다 관계대명사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선행사를 보고 사람이냐 사물이냐를 따져야죠. 근데 집이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죠. 자, 또 하나 다시 올라가서 인의 목적어 the house 대신에 관계대명사를 썼죠. 그러니까 목적격을 써야지. 전사의 목적어 목적어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다 적었던 목적격 관계대명사 있죠. 그걸 쓰겠죠. 선행사는 사물이고 목적격인 관계대명사가 바로 which 또는 that도 돼요. that 이렇게. 그리고 우리 방금 말한 것처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또 생략이 가능하다라고도 했었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한 문장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요게 접속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 역할이 뭐냐면 앞에 있는 house 수식. 관계 대명사는 뜻 없다고 그랬죠. 우리 방금 전에 했던 이론을 그대로 지금 여기다 적용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해석이요. 이곳이 그가 살았던 집이다. 뜻 없는 거 맞죠? 다시 그가 살았던 집. 수식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게 바로 형용사절.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관계대명사 뒤를 봐요.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없죠. 왜 없냐면 인의 목적어는 the house였는데 the house 대신에 관계대명사를 써서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가 인의 목적어예요. 근데 접속사 자리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보면 당연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아까 여기다 관계대명사를 쓴 다음에 뒤는 불완전하다. 그 얘기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하다. 이렇게. 자, 다음에 he lived in 할 때 요 in은 그냥 내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in은 전치사인데 요 단어의 목적어가 요건데 요거 대신에 관계대명사 썼죠. 그러면 여기 in을 여기로 옮겨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말 놓치지 말아요. which가 있을 때는 in을 써도 되는데 that이 있을 때는 in을 쓰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건 관계대명사 that의 특별한 용법이에요.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 올 수 없음.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요 얘기를 왜 또 하는 거냐면 만약에 in이 여기 있다면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생략 못하죠.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생략을 하고 싶으면 여기 있던 in을 다시 제자리로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우리 좀 전에 여기서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는 부분에서 배웠던 걸 지금 여기서 확인해 준 거예요.
지금 설명을 놓쳤으면 잠깐 다시 들어봐요. 그래 놓고 나중에 책을 한번 쭉 읽으면 다 다시 나오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 자, 이 상태로 놔두고 다시 원래 문장으로 가요. 이제는 원래 문장을 우리 지금은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연결시켰는데 이제는 원래 있던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사용해서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 관계부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관계대명사와 무슨 차이가 있나? 확인을 해보세요. 관계부사도 똑같이 선행사는 명사예요. 근데 뒤를 보니까 the house라는 명사가 있는데 관계부사는 어쩔 때 쓰냐면 관계대명사는 명사나 대명사 대신에 쓰는 거라면 관계부사는 부사 대신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들어있는 in the house, 전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또는 in it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럼 이게 부사구잖아요. 바로 in the house나 in it 대신에 관계부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격이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관계대명사는 명사나 선행사랑 똑같은 명사나 대명사 대신에 쓰는 거라면 관계부사는 선행사의 의미가 들어있는 in the house, 부사구, in it 이라는 부사구 대신에 관계부사를 쓰는 거라고. 그래서 쓰면 선행사가 있는 문장을 그대로 또 쓰고요. This is the house. 접속사 자리에 좀 전에 이제 관계부사를 이제 in the house 대신에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이제 관계부사도 요리 옮기겠지. 그래 여기에 이제 관계부사를 썼다고 해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he lived. 이렇게 되죠? 자, 이제는 관계부사 뭘 쓰냐를 따져야지.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선행사의 종류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였죠? 관계부사를 쓸 때는 선행사의 기준이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었죠. 근데 이게 바로 집이니까 장소죠? 그래서 whe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한 이것과 바로 이 문장은 애초에 같은 문장을 가지고 연결했던 거기 때문에 이 문장과 이 문장도 결론은 같은 뜻. 자, 똑같아 용법도 where가 이끄는 절은 house 수식 이렇게. 자, 해석이요. 이곳이 그가 살았던 집이다. 이곳이 그가 살았던 집이다. 관계부사는 뜻 없죠. 관계대명사도 뜻 없고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 다 선행사 수식. 그래서 다 형용사절. 이게 바로 형용사절 접속사예요. 자, 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했죠? 관계부사 뒤를 보세요. 요거 자동사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완전한 거죠? 아까 부사구 대신에 관계부사를 썼으니까 이거 없어도 문장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부사 뒤가 완전하다. 이해되죠?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하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 아까 우리 이제 전전 시간인가 전치사를 할 때 어떤 설명을 했었었냐면 이제 그거마저도 이해가 되나 보세요. 방금 이 관계대명사 문장에서 요 in의 목적어가 which였죠. 근데 대답해는 전치사 쓰면 안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that 말고 which일 때는 in을 앞으로 당겨 써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선행사 바로 뒤에 in, which 하고 he lived 이렇게 써도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도 맞고 이렇게 써도 맞는데 이렇게 썼을 경우에 바로 아래 관계부사랑 비교해봐요. he lived 똑같죠. 그러면 이 관계가 성립되죠. 기억이 안 나면 아까 전사편에서 썼던 거 한번 확인해봐요. 전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오면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전사 다음에 명사는 부사인데 전사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다. 이렇게. 요 관계가 이렇게 성립된다고. 자, 연습을 그래서 많이 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책에 보면 154페이지 설명을 다 끝냈고요.
156페이지도 설명을 다 끝낸 거예요. 156페이지에 맨 위에 6번, 그 다음에 7번까지 설명한 거예요. 8번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설명이 끊길까봐 일단은 그냥 조금 길더라도 쭉 이어서 왔어요. 여기까지 일단 복습을 좀 잘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면서 해요. 아직 관계사는 안 끝났고, 관계사는 이제 조금 더 배워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요. 수고했어요.